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 정말 말 그대로 격동의 주말이었습니다. 카타르의 모래바람은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F1 2025 시즌 23라운드 카타르 그랑프리 리뷰 영상입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그야말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드라마였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피아스트리의 완벽한 부활이었죠. 마지막 푸시랩 섹터 1에서 자신의 기록보다 조금 느렸지만 나머지 구간에서 그 손해를 모두 메우며 폴 포지션을 따냈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 있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존재감을 되살린 순간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러셀이 또 한 번 안정적인 푸시랩을 보여주며 2위를 차지하였고, 노리스는 알본의 더티 에어에 영향을 받은 불운으로 인하여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베르스타펜이 6위로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마친 건데요. 마지막 랩에서 그래블에 깊게 파고드는 실수를 범했고 플로어 손상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번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츠노다가 베르스타펜보다 앞선 5위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과연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어떻게 레이스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는 순위였습니다. 한편 해밀턴은 SQ1에서 탈락하여 올 시즌의 부진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토요일에 열린 스프린트 레이스, 스프린트 퀄리파잉 결과를 보고 오늘은 뭔가 나오겠다 하고 기대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드라마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첫 랩 이후 레이스는 빠르게 안정되어 버렸고 큰 변수 없이 순위가 거의 굳혀진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는 흔들림 없는 완벽한 레이스 운영으로 스프린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챔피언십 경쟁을 이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2위는 러셀, 그리고 노리스가 3위로 포디엄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스프린트 레이스의 가장 인상적인 하이라이트는 바로 츠노다인데요. 레이스 스타트 후 첫 랩에서 알론소를 기가 막히게 방어하면서 베르스타펜에게 길을 열어주며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의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했죠. 한편으로는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츠노다의 도움으로 베르스타펜은 4위로 레이스를 마치며 피해를 줄였고, 츠노다도 5위로 피니시를 하며 팀의 소중한 포인트를 가져다 줬습니다. 카타르의 뜨거운 밤, 드라이버 챔피언십 향방을 뒤흔들 퀄리파잉은 결과부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완벽하게 살아난 피아스트리, 그 뒤를 이어 챔피언십 선두 노리스가 2위,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3위로 이어지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3파전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Q1은 말 그대로 잔혹 모드였습니다. 해밀턴이 다시 한번 페이스를 찾지 못한 채 18위로 탈락하며 충격을 안겼고, 스프린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츠노다는 Q2 진출 문턱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아쉬운 결과였죠. Q2에서는 노리스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푸시랩의 기록이 트랙 리미트 위반으로 삭제되면서 기록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세션 종료 직전 마지막 푸시랩, 그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살려내며 극적으로 Q3에 진출했죠. 그리고 펼쳐진 Q3, 피아스트리는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스프린트 레이스의 결과가 우연이 아니고 자신이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듯이 폴 포지션을 차지하였습니다. 노리스는 마지막 부분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미 좋은 기록을 만들었던 노리스가 2위,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3위를 차지하며 본 레이스에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알핀의 가슬리는 성능이 부족한 차량으로 다시 한번 Q3에 오르며 본인의 퀄리파잉 랩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카타르 그랑프리, 이 경기는 정말로 챔피언십의 판도를 흔든 한판 승부였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그리드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이 팀의 완벽한 전략을 등에 업고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끝까지 베르스타펜을 추격하였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2위를 차지했고, 윌리엄스의 사인스가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을 바탕으로 3위를 기록하며 포디엄을 완성했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리더 노리스는 4위로 레이스를 마치며 큰 손실은 막아냈지만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에게 모두 추격을 허용하면서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결국 마지막 아부다비까지 가는 결전의 구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노리스는 24전 리드를 갖고 있었고, 이번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면 바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집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자
폴 포지션의 피아스트리는 완벽한 출발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리스가 문제였는데요. 3그리드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이 1번 코너 진입에서 노리스를 추월해버리면서 순식간에 2위로 올라섭니다. 이 장면이 경기 전체 흐름을 바꾼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었죠. 그리고 7번째 랩에서 이번 그랑프리의 최대 변수가 터지는데요. 바로 힐켄버그와 가슬리의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선언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베르스타펜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팀들이 피트스탑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맥라렌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아스트리 1위, 노리스가 3위인 상황에서 피트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략팀은 속도로 버틴다는 판단을 했지만 이 선택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악수가 됩니다. 세이프티카 직후 새 타이어를 장착한 베르스타펜은 그만의 안정적인 레이스를 보여줍니다. 이미 한번 피트인한 그는 타이어 수명과 전략 면에서 완벽한 전개를 보여주죠. 반면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24랩, 25랩에서 첫 피트를 해야 했고 중반 이후 두 번째 피트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트 스탑 이후 피아스트리의 페이스는 베르스타펜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노리스 역시 안토넬리를 추월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리스는 타이어 수명이 다한 안토넬리를 추월했지만 사인스를 따라잡기에는 남은 랩이 충분하지 않았죠. 결국 맥라렌보다 완벽한 팀 전략과 레이스를 펼친 베르스타펜이 우승을 차지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을 마지막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 끌고 갑니다.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와 러셀은 각 5위와 6위로 피니시, 7위는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 8위는 페라리의 르클레르, 9위는 레이싱 불스의 로슨, 그리고 츠노다가 10위로 마지막 1포인트를 팀에 안겨줍니다.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결코 가장 빠른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한 레이스 운영 그리고 순간의 판단력으로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들을 정확히 포착하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는 속도만으로 챔피언십을 따낼 수 없다는 F1의 오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우승은 순수 페이스만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분명 맥라렌이 레드불에게 스스로 건네준 기회, 즉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우승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레이스 전까지만 해도 노리스에게 20점 이상 뒤질 것으로 예상되던 베르스타펜은 이제 그 격차를 단 12점까지 줄였습니다. 시즌 내내 더 느린 차로 버티며 싸워왔던 그가 마침내 아부다비 최종전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 베르스타펜이 최종전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십 역전 우승을 한다면 아마도 역대급 반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은 누가 봐도 가장 빠른 차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프린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고 본 레이스에서도 사실상 손쉬운 더블 포디엄 피니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전략적 결정이 그 모든 흐름을 무너뜨렸습니다. 레이스 초반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랩에서 선언된 세이프티카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순간 맥라렌은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향방을 바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지만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피트스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카타르에는 타이어 안정성 문제로 한 세트당 최대 25랩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즉 누구나 최소 2번의 피트스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초반 세이프티카 때 첫 피트스탑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을 포함한 상위권 드라이버들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피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맥라렌만 트랙 위에 고립된 상태가 되었고 결국 이 결정은 레이스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맥라렌 입장에서는 피트스탑을 하지 않는 선택 대신 두 드라이버 모두를 동시에 들여보내는 더블 스택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피했어야 할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을 골라버렸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를 알고 하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더블 스택이 가장 합리적인 옵션이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더블 스택을 시도하면 두 번째로 들어오는 노리스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피아스트리보다 앞서 있지 않았던 노리스의 레이스 상황에서 감수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레이스 시간에서는 확실히 이득을 보는 선택이었죠.
이번 실수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드라이버들이었는데요. 피아스트리는 주말 내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로 부활을 알렸고 스프린트 우승에 이어 본 레이스에서도 승리가 눈앞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전략적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레이스 후 인터뷰에서 그는 말문이 막힌다며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번 결과는 그의 챔피언십 희망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노리스 또한 명백한 피해자인데요. 포디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레이스를 4위로 마무리해야 했고 결국 이제 더 큰 압박 속에서 최종전 아부다비를 맞이해야 합니다. 레이스 후 맥라렌은 다른 차량들이 피트로 들어올지 확실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올해 맥라렌은 그 어떤 팀보다 뛰어난 차량을 만들었고 시즌 내내 페이스만 보면 사실상 넘버원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판단에서는 종종 약점을 드러냈고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는 그 약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맥라렌이 올해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놓친다면 이 실수는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타이틀을 흘려보냈던 악명 높은 2007년의 실패를 넘어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번 카타르에서 결과만 보면 5위와 6위, 겉으로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른데요. 신인 안토넬리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반면 베테랑 러셀은 다소 아쉬운 레이스를 남겼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안토넬리는 정말 놀라운 주행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스 후반 자신보다 빠른 맥라렌의 노리스를 상대로 뛰어난 방어를 선보였는데요. DRS를 사용해도 쉽게 추월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한 코너 한 바퀴라도 더 버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레이스 막판 실수로 결국 노리스에게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그것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소진된 타이어 탓이었습니다. 마지막 랩 타임은 이전 랩보다 무려 3초 가까이 느려질 정도로 타이어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죠. 반면 팀 동료 러셀은 경기 내내 트래픽에 묶여 제 페이스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토넬리보다 약 20초 지진 채 체커기를 받으며 베테랑답지 않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사인스의 레이스는 그야말로 경이롭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말을 할 것 없이 윌리엄스의 차량으로 포디엄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드라이빙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미 증명합니다. 레이스 후반부에 사인스는 그의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차량의 내구성이 무너질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인스는 결국 그 결실로 포디엄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의 포디엄은 단순한 3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인스 개인의 커리어에도 그리고 윌리엄스의 재건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때 페라리에서 윌리엄스로의 이적은 경력 하락, 강등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팀 감독 제임스 바우스 체제 아래에서 그는 다시 핵심 드라이버로 자리 잡았고 윌리엄스의 프로젝트 역시 분명 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시작 전 윌리엄스와 사인을 한 사인스의 선택은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 신의 한 수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시즌이 더욱더 기대되는 윌리엄스와 사인스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맥라렌의 치명적인 실수는 팀에게는 악몽이었지만 F1 팬들에게는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극적인 최종전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아부다비로 향합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 순간 최후의 승자가 되어 챔피언의 왕관을 쓰게 될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즌 최종 라운드 아부다비 그랑프리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